즉,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한 걸로 내용 작성하고 외웠다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 1편에서 모텔 들어가실 때 기억 있으셨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모텔이었다 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막상 해보니 별로거나 그냥 하루 정도 이용한 거면 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지금 합의하에 성관계한 경우에도 중간간으로 고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여성시대 카페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무관 남자를 중간간으로 고소하는 방법, 특히 변호사 상담까지 자세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말 억울한 사람 하나 성폭행범 낙인 찍어서 인생 나락벌릴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일부 리뷰를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던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도는 그냥 대놓고 보이고요. 원글쓴이 사건도 제가 보기에 진술 그대로의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진짜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길어져서 일부만 리뷰를 했었는데 이어서 리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민 끝에 내가 술에 만취했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를 기본으로 깔고, 1번 중간중간에 옷이 내려가는 느낌, 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삽입 중엔 너무 아파서 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몇 번 깼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 근데 난 만취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다 등 내용을 추가하고, 2번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마치 꿈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3번 내가 다음날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그놈이 자고 있었고, 4번 눈 뜨자마자 집에 택시 타고 와서는 일단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태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내가 중간간을 당한 거구나 싶었다. 5번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면 과연 내 일상이 회복될까 싶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내가 이런 성범죄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고소할지 말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1366에 상담 받으면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한 걸로 내용 작성하고 외웠어. 변호사 상담은 확실히 잘 받으신 것 같죠? 중간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 당시의 경위를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 첫 번째, 간음 행위는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피해자 본인은 한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간접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 예컨대 피해의 정도, 고소를 마음먹게 된 경위, 그리고 범죄 피해 관련 상담 기록 등등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잘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안 좋은 의도로 활용하신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1366에 상담받으면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한 걸로 내용 작성하고 외웠어. 즉,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한 걸로 내용 작성하고 외웠다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 1편에서 모텔 들어가실 때 기억 있으셨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모텔이었다 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처럼 1366에 전화해서 일단 보험처럼 상담받아서 기록 남겨두는 것도 무조건 도움이 돼. 그리고 앱 같은 거에 신정 적어두는 것도 전부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몰래 당해버려서 너무 무섭고 죽고 싶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주변에 말할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랐다고 말했지. 그리고 사내 회식으로 시작한 자리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 중 누가 알아버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출근해서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참고로 술은 최대한 빠르게 많이 마셨다고 하는 게 좋아. 내가 만취했다고 할 만큼으로. 이렇게 되면 딱 중간간이라는 죄의 의미에 맞게 고소할 수 있고 내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거든.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가장 좋아. 딱 필요한 말만 해야지 나중에 꼬투리 안 잡힐 수 있어. 잘 아시네요. 피해자가 진술을 많이 할수록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 방을 빌려서 남녀가 섞여서
MT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는데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누워있던 여자가 만져졌다. 이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고자가 오버하신 게 피고인이 계속 만져대서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팔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런데 당시 노래가 틀어져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여러 명이 있었고요. 이 여자분 생각과는 다르게 잠을 안 잔 분도 계셨고 생각보다 기억들이 뚜렷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심지어는 피해자한테 우호적인 증인조차도 그렇게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놨다거나 저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맨정신일 때부터 술을 마셔감에 따라 서서히 기억이 없어져 간다는 흐름을 자세하게 써갔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해야 돼. 말이 달라지면 안 돼. 무조건 외워야 해. 명심해. 내 사건을 예시로 들면 가해자 포함 처음 다 같이 술을 마시던데 그때는 기억이 있다. 근데 계속 마시다가 다들 집에 하나둘씩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 단둘이 남아서 술을 마실 때쯤 서서히 기억이 사라져 간다. 그 흐름,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사라졌고 그리고 모텔에 간 건 기억나지 않음 등등등. 모텔에는 들어간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어.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세밀한 내용까지 써서 암기했어. 여기서 기억들이 뒤섞여서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왜냐면 중간간 사건의 피해자인 나는 기억이 없어야 하거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중간간은 간간이랑 달라. 그 피해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헷갈리게 돼서 진술이 일부 달라지거나 그렇게 돼서 괜히 거짓말한다는 오해를 받는 걸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고 피해자분이 그대로 되새기는 거는 오히려 저도 권장합니다. 그런데 중간간 사건 피해자인 나는 기억이 없어야 하거든은 이상하지 않나요? 저 말씀은 범죄 유형을 정해놓고 본인의 기억 여부까지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간순간 있던 작은 기억들이 너무 크게는 말고 조금씩 순서가 바뀌는 것은 중간간으로 신고할 때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내 변호사님 피셜. 그리고 모텔 CCTV에 찍힌 내 모습이 아예 정신이 나가서 부축되어 간다든지 업혀간다든지 휘청거린다든지 꼭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돼. 난 이게 제일 걱정됐었어. 내가 고소하면 저 사람이 증거자료로 모텔 CCTV를 제출할 것 같았거든. 물론 그런 모습이 찍히면 고소가 더 쉬워지겠지만 이건 우리 변호사님이 본인만의 비법 같은 내용이라 하셔서 자세히는 안 적을게. 혹시 정말 간절한 여신은 비대죠. 내가 로톡이라는 변호사 매칭 사이트에서 상담받게 도와줄게. 또 보이네요. 그 앞서 1편에서 원 글 쓰니까 모텔이 여관 같아서 그냥 나오려다가 참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분은 상대방이 모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걸 걱정하시고 있어요. 즉 해당 CCTV 내용을 보면 이분이 모텔 들어가실 때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아시는 거죠. 참 이분 진짜로 변호사 상담 받으신 것 같은데 담당 변호사님 설마 진짜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러시는 걸 알고 도와주시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했던 행동들 일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취해서 이게 참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내 몸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 예를 들면 얘가 관계 직전에 했던 행동들, 관계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보고 나는 너무 취해서 반항할 힘도 없었는데 필수. 이 사람이 만취한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행동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근데 그게 그날의 꿈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웬 모텔에 내가 저 사람이랑 단둘이 덩그러니 있더라. 모텔 밖으로 나와서도 전혀 모르는 동네였음도 추가해서 말했어. 난 그때 기억이 없었는데요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쓸만한 내용일 수도. 그럼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인 걸 알게 된 거고 너무 무서워져서 이 사람을 깨워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는 왜 여기 나랑 같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모텔에서 나와 집 와서 떨면서 있었다고 했어. 그때 당시에 내 감정을 두려움, 공포심, 혼란스러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불안함, 내 자신에게 미안함 이런 것들로 미리 글로 써보고 실제로 경찰서 가서 말로 진술한 거지. 지금 내가 경찰서에 와 있는 이 순간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어. 추가로 이 사람이 멍청한 게 콘돔을 쓰고 그냥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놨었거든. 더럽게.
근데 이게 이 사람 발목을 잡은 거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음날 모텔에서 눈 뜨고 나니 놓여있던 콘돔을 보고 내가 당했다고 알 수 있었다. 고 말할 명분이 생겼거든. 웃음. 이 사람이 모텔은 갔는데 하진 않았다라는 소리를 응행할 수도 있는 걸 사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런 똥멍청한 소리는 초딩도 안 하겠지만. 가해자랑 카톡 주고받을 때 말했어. 탁자 위에 왜 콘돔이 있었냐? 그리고 콘돔 없이도 했었냐? 제대로 똑바로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만취한 채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고 동시에 이건 증거가 될 수 있거든. 네. 이런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정을 진술한 내용이나 가해자를 추궁한 정황 이런 것도 당연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할 명분이 생겼거든 웃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마음에 걸리네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한남들은 술 마시고 놀아주면 다음날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 첫 번째, 평범한 연락 보내는 부류 혹은 별다른 연락 없는 경우도 포함. 두 번째,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먼저 뜬금포 사과하는 부류. 두 번째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있긴 있다더라. 곰곰이 생각해봐도 마음에 드는 애면 뭐 지금 이 글을 안 읽고 있어도 되겠지? 근데 막상 해보니 별로거나 그냥 하루 정도 이용한 거면 답장할 필요도 없어. 일단 같이 술을 마셨으니까 지 혼자 쫄려서 내 반응 보려고 저러는 거고 그 사과가 진짜도 아님. 근데 사과를 보낸 것만으로도 나이스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 번 사과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귀찮다 싶으면 먼저 사과한 것만 가지고도 고소하기 충분해. 야, 막상 해보니 별로거나 그냥 하루 정도 이용한 거면 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지금 합의하에 성관계한 경우에도 중간간으로 고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위험해.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사과를 받아내야 해. 우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먼저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들이 했다는 얘기 나오면 다음은 무조건 몰아붙여. 나는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만취해 있던 나를 상대로 강제로 했냐? 난 분명히 동의한 적이 없었다. 내가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면 넌 어떻게 될지 알고 있냐? 사과받을 땐 기록이 남는 전화나 카톡으로 받아두기 필수. 카톡이 제일 쉽긴 한데 만약 직접 만나서 받으려는 여시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 일단 말리고는 싶지만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녹음기 켜고 녹음에 방해 안 될 정도로 소음 적은 곳에서 만나기.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짓 할지 모르니까 CCTV도 있고 사람도 적당히 있는 걸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안전하게 만나서 녹음기 켜고 사과 받았고 사과 내용에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나를 상대로 억지로 그리고 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사실 기억 있는 채로 관계 맺은 거면 상대 측에서 무슨 소리냐 정신이 없었다니 기억이 안 난다니 너도 같이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세게 해야 돼. 난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일어나 보니 너가 내 옆에 있고 탁자 위에 콘돔은 뭐고 이거 범죄다 알고 있냐?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대로 사과해라 그러면 봐줄 수 있다. 등등등. 지금 아예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기억 있는 채로 관계 맺은 거면 상대 측에서 항의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세게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난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보이는데 기억이 멀쩡한 채로 관계를 맺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속이고 처음부터 강하게 상대방 남자를 압박해서 사과를 받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남들이 직접 쓰게 만들어야 가장 좋아. 구술력. 그러니 고소에 필요한 말을 스스로 할 때까지 차단은 하지마. 다 됐다 싶을 때 그때 차단. 지 혼자 멘붕 와서 응행응행 거리게 만들면 베스트. 그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는 다른 글들이 많으니까 우선 패스할게.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도의적인 잘못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도리죠. 그런데 그렇게 사과한 정황이 사람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특히 이런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관계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싶으면 함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또 만약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이렇게 사과를 악용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걸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고민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여시들.
나도 처음에 방법 여시에서 찾다가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 뭐라 하거나 의심한다. 법은 가해자 편이다. 이런 것들 몇 번 본 적 있어서 내심 쫄렸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고 나니 그런 일은 1도 없었어.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고 해서 수사관님이 의심 같은 거 안 해.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선 모든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해. 알지? 암기를 해서라도 같은 내용을 내뱉어야 해. 충격받은 불안한 모습으로 경찰 조사 내내 그러고 있으면 수사관님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 물론 안 좋게 끝나는 경우 글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지금 내 글 포함해서 여러 여식을 살피면서 준비 제대로 해서 배워. 수사관님도 여자셨고 내가 진술할 때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엄청 배려해 주셨어. 끝나고도 내용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시간도 충분히 주고 여러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라고 여기저기 기관 알려주시기도 하고 수사관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음. 여기서도 보이시죠? 수사관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음. 히읗. 저는 이 부분도 원 글쓴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경찰 수사관님한테 이분은 정확히 뭐가 미안하셨던 걸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물어봤어. 난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매일매일이 너무 무섭고 악몽 같고 불안하고 너무 죽고 싶다.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올까 무섭다. 정신적 피해도 너무 커서 정신치료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래도 가해자를 진짜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 그런데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데 오늘 내용만 가지고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라고. 그랬더니 수사관님은 우선은 가해자 조사도 해야 되고 몇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 데다가 최종 판결은 검사님을 거쳐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하는 거라 100% 된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준강간 사건에서는 원래 증거가 있기가 힘들고 오늘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충분히 처벌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 송치, 경찰서에서 검찰로 얘는 죄가 있사옵니다 하고 사건 넘기는 거. 여부는 수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알려주시겠다고 하시고 나는 집으로 무사히 왔지. 수사관님의 말을 듣고 더 믿음이 가고 안심되었고 됐다 싶었어. 지금은 수사관님 말대로 결국 이루어져서 이미 송치된 상태고 최종 판결은 좀 더 지난 후에야 나올 것 같음. 겁나 신경 쓰여. 그러니까 위의 내용들, 이건 내가 변호사님과 직접 고소를 진행하면서 얻어낸 현장 데이터야. 수사관님도 이 세세한 진술 내용에 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단순히 뇌피셜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직접 생각해낸 걸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거니까 참고해서 적극 사용하면 한남들 인생 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조사 받을 때 수사관님이 남자라면 꼭 여자 수사관님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우리에게는 수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건 심지어 가해자한테도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게 이런 권리를 누려야 돼. 알겠지? 다른 고석을 보면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남자는 남자 편이야. 명심의 여시들 유. 송치의 의미도 맞고 피해자도 수사관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허위 내용을 꾸며내시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변호사 상담 받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법률적 지식이 악용되는 걸 보니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본 게시글이 2023년 2월에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글은 적어도 그것보다는 이전에 작성된 것일 텐데요. 적어도 검찰 수사가 보안 수사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2, 3개월이면 끝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열흘도 안 돼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신문할 증인이 많지 않고 증인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불구속 공판된 사건도 보통 기소되고 반년 정도면 종결될 때도 많습니다. 이미 원글을 작성한 시점에서 송치는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미 1년 반은 더 지났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대법원 가고 그러지 않는 한은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혹시 이 사건 내용과 유사하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이 있다면 꼭 그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수사기관, 사법부 역시 이런 내용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